안녕하세요. 인자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2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작업하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때에 이 친구들 다시 초기화 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클릭하게 되면 초기화가 될 건데요. 패널의 너비도 여러분들께서 수정해서 쓸 수 있어요. 제 꼭대기에 화살표 누르셔서 넓게, 좁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조그만 화살표 누르셔서 넓게, 좁게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셔서 제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여러 가지의 세부 사항으로 옵션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옵션을 바꾸시면 될 텐데요. 시험 작업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 이렇게 100에 80mm 단위다 라고 되어 있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글자를 입력할 때에 선의 굵기를 줄 때에 그 단위가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배경 색깔과 좀 도드라지게 달라 보일 수 있도록 색깔도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배경의 색깔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색상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어두운 색상으로 요즘 많이 설정을 해 놓는데요. 저는 일단 강의하는 동안엔 밝게 잘 보이라고 라이트 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더불어서 창문도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제 작업창을 따로 띄우기 위해서 오픈 다큐먼트 에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이 친구가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V체크 되어 있을 거예요. 혼자서 창을 넓게 사용할 때는 V체크 해서 쓰시면 되겠고,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서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 놓을 때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시험 보시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용지 사이즈 정해져 있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 사이즈 밀리미터 단위 맞죠? 폭은 100에 하이트 높이는 80 제작하실 때 색상들이 미리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색상 값들은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미리 샘플링 되어 있는 색깔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말고 내가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아두도록 할게요. 시험 보는 동안에만 쓸 거니까 GTQ라고 임의로 만들어 두도록 할 거고요. 색상을 추가할 거예요. New 스와치라고 가게 되면 CMYK 값을 정확하게 지시된 대로 입력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지정이 되면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이 되시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New 스와치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오브젝트를 제작하실 때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제작을 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금자를 꺼내 놓는 게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눈금자를요 룰러스라고 쇼 룰러 해주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얼굴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범위에다 그릴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략 요 위치 넘어가지 않게 그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에 보시면 숫자들이 보일 거고요. 그 숫자 자체를 클릭하셔서 쭉 당겨주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대략 요 정도 범위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가이드라인 뽑아주세요. 도형을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도형을 쓰시고요.
도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펜툴을 사용하셔서 제작하시면 되는데, 펜툴마저도 좀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연필로 대강 그리셔도 됩니다. 우선 얼굴 부분은 동그라니까 일립스 툴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얼굴 부분이 만들어질 거고요. 색상 값은 채워주는 색깔과 테두리 색깔 정하실 수 있겠죠. 일단 기본 색깔 디폴트로 누르신 상태에서 채워주는 색깔 우리가 뽑아놓은 스와치에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머리카락 부분의 경우에는 도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네요. 펜툴을 이용하시면 될 텐데요. 펜툴의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곡선으로 작업하실 때에 이렇게 핸들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텐데요. 그 핸들은 앞으로 진행하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이랑 다를 경우에는 핸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자락을 클릭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방향을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지시하실 수도 있고요. 아예 핸들 자체를 잘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핸들의 중심점 보이시죠? 이 친구를 Alt 클릭하게 되면 핸들 자체가 잘라져 버려요. 머리카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시작은 여기요 라고 일단 클릭하시고 방향을 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되겠죠. 그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할 게 아니라 나는 급격하게 반대쪽으로 꺾어줘야 되니까 핸들을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핸들의 중심점을 Alt 클릭하셔서 잘라버리게 되면 핸들이 끊어질 거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Alt 클릭해서 핸들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선이 없을 경우에는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그어주시게 되면 선 색깔이 없어져요. 만들어 놓고 나서 세세하게 수정도 가능하실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점들을 수정해 주는 거고요. 그냥 셀렉션 툴 이용하게 되면 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머리에 띠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대강 만들어 주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세요. 만들어준 친구의 순서가 맨 마지막에 그려준 친구가 항상 제일 위쪽에 얹어지는데요.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바뀌어야 된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가시면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닫혀라 네모가로 누르시게 되면 맨 앞으로 나와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누르게 되면 맨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라고 하는 것들 네모 가로를 이용해서 순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펜툴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 툴 이용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연필 툴 이용하셔서 귀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색깔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2의 경우에는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저 위쪽에 있는 점만 따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입술이 살짝 웃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좀 심술궂게 생겼네요. 안쪽의 혀 부분은 이 친구 복사해서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하나가 복사될 거예요. 색깔을 빨갛게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혀 부분이 생기는데 전체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요만큼만 잘라서 쓰도록 할게요. 나이프 툴을 들겠습니다. 도구들 중에서 지우개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툴이 보일 거예요. 지나가도록 쌍둥 잘라주시면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된 거 보이시죠?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만 필요한 거니까 저 위쪽에 있는 친구는 버리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얘를요 라고 지우겠습니다. 태극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찌그러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 그려주시고요. 이 친구는 일단 머리띠 밖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를 Alt 드래그 하셔서 좀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줄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50%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복사할게요.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서 갖다 놓을 거고요. 이 두 친구는 커다란 원에 이렇게 중심 맞춰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큰 원과 복사해서 넣은 작은 원들 몽땅 다 선택하셔서 눈사람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 같은 쉐입 빌더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한꺼번에 태극 문양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선택한 친구 중에 하나는 빨갛게, 하나는 파랗게 색깔 칠해 주시면 태극 모양 완성이 되죠. 몸통 부분의 경우도 펜툴 이용할 수 있으시면 펜툴을 쓰시고요. 펜툴이 좀 어려우시다 손이나 발 같은 경우는 연필로 이용하셔서 그리시는 게 쉽겠죠. 제일 뒤에 깔려져 있는 친구부터 차근차근 그 위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순서 그때그때 바꿔주세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백 하시든지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열려라 네모가로. 연필 툴 이용하실 때에는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시작점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닫힌 선이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에 그림자는 일립스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저희 캐릭터는 좀 화가 많이 난 얼굴인데 여러분들 조금 더 예쁘게 그려주시고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가시게 되면 시험장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온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군요. 100에 80짜리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뉴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주겠습니다. 100에 80짜리인지 확인하시고 오케이. 색상부터 뽑아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들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정하겠습니다. 뉴 그룹 이름을 임의를 줄게요. GTQ라고 뉴 스와치 누르셔서 새로운 색깔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번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색상 값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거 이 색깔부터 저 색깔로 바뀌어요 라고 하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색상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을 좀 정해서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었더니 색깔이 이렇게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얘는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색깔 값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색상이 흰색이 아니라 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미리 뽑아놓은 색깔이 있다면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색상 값을 번호로 넣어주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흰색 검정색이다 보니까 K 값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제일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사주리 누르셔서 CMYK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CMYK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는 질질질 끌고 스와치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색상 값들을 다 뽑았습니다. 오브젝트 배치할 때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작업하기 위해 눈금자를 좀 꺼내 놓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눈금자를요 룰러스라고 켜주시게 되면 가장자리 눈금자가 뜰 거고요. 가장 배경이 되는 태극 무늬를 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아주세요. 동그라미 하나를 잘 복사하셔서 Alt 드래그 크기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50% 줄일 수 있어요. 오케이 하셔서 이렇게 반 줄어든 거 보이시죠? 얘를요 라고 왼쪽 구석에다가 스마트 가이드 안내를 해줄 거예요. Alt 눌러서 복사, 그 오른쪽에다가 또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 세 개의 동그라미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쉐입 빌더라고 하는 눈사람이 옆으로 넘어져 있는 모양 클릭하시게 되면 요만큼을 드래그 하셔서 태국 모양으로 합쳐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합쳐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라고 색깔을 파랗게, 쟤는요 라고 빨갛게 따로따로 색상 주시면 됩니다. 방향을 살짝 돌려야 되겠죠. 두 개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빙그르르 돌려서 출력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자리에 브러쉬 효과를 줬었네요. 자, 브러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라미 하나 더 그려 주시고요. 그 동글라미는 선만 있습니다 라고 선만 채워 줄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 주면 되겠죠.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을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 느낌들이 쭉 보이는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셔서 아티스틱에 있는 차콜 펜슬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차콜 스크러블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으로 좀 찾으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겠죠.
보는 방법을 바꾸시려면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사주리 콩 찍으셔서 리스트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름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별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알트 드래그 하셔서 복사 방향을 돌려주시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 하셔서 복사. 크기가 너무 크군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도 비율이 깨지면 안 이쁘니까 쉬프트 눌러서 크기를 비율 깨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알트 드래그 복사. 출렁이는 글자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친구는 타입 오너 패스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패스로 일단 출렁이는 모양을 요래요래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얹어 주시면 됩니다. 선을 하나 잘 만들었으면 모양을 좀 다듬어 주시고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세 번째 줄에 타입 오너 패스, 방금 만드신 펜 툴로 그린 패스를 콩 찍어 주시면 글씨 여기다 쓸 수 있어요 라고 깜빡깜빡 거리죠. 글꼴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리얼, 볼드, 색깔값 다 지정을 해주세요. 브러쉬가 또 하나 있군요. 이렇게 두루마리 종이도 역시 브러쉬 이용한 거예요. 길다랗게 막대 하나를 그리셔서 이 친구는 브러쉬로 써먹겠습니다. 브러쉬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진 것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이 데코레이티브가 없죠? 그렇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데코레이티브에 가셔서 데코레이티브 배너 배너의 14번이라고 번호가 이렇게 보이시죠? 리스트 뷰로 봤을 때 바로바로 보입니다. 14번이에요 라고. 태권도라고 하는 글자도 써주도록 할까요? 타입 2 누르시고요. 태권도의 경우에는 글자를 어떤 식으로 해라 라는 따로 언급은 없죠. 글자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그냥 바로 꾸겨서 써보도록 할게요. 메이크 엔블롭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프리뷰로 보시면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얘를요 라고 밴드 값은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위쪽과 아래쪽의 색깔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글자를 뽀사서 위쪽과 아래쪽 분리를 하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에 가셔서 expand라고 확장을 해주셔도 되고 타입, 글자니까 타입에 가셔서 create outline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미 저는 꾸겨줬기 때문에 create outline이 적용이 안 되는군요. 오브젝트에서 expand라고 확장만 시켜주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뽀사주세요. 오케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뽀사진 거 확인이 되시죠? 다만 위아래로 얘네들을 분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글자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 다른 색깔들은 다 흐리멍텅하게 되고 글자만 뚜렷하게 보이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칼로 자르겠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쭉 잘라주세요. 아래쪽 친구들만 색깔을 연두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룹을 풀겠습니다. 언그룹. 글자와 글자가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주황색만요, 아니면 연두색만요 따로 선택하셔서 살짝 어긋나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깔끼리 한꺼번에 선택하시려면 매직원드라고 하는 마술봉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그 친구들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술봉 방향키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 살짝 위치 옮겨지는 거 확인되시죠? 확대하셔서 적당히 옮겨주세요. 다 됐으면 ESC 누르셔서 탈출하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요. 나머지 이미지들을 그리실 때에 이 뒤쪽에 있는 이제 이 배경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잠가 놓는 게 아무래도 작업하기 편하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브젝트를 잠가 놓겠습니다. 락 셀렉션.
송파는 한 장을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네요. 펜 툴 이용하셔서 송판을 하나 그릴게요. 안쪽에 이렇게 무늬 목의 경우에는 연필로 그냥 그려주는 게 편하겠죠? 송판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게 되면 선택하기가 편할 거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서 복사해 써먹으면 되겠죠. 반대로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리플렉트 중심은 우리 원의 가운데쯤 Alt 누르고 중심점을 콩 찍어 주시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이죠. 원본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하셔서 원본은 그대로 살려주세요. 주먹을 그려서 마무리 지을까요? 이 친구들 역시 선택이 되면 좀 주먹을 그릴 때 귀찮아지니까 선택되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락. 펜툴 이용하셔서 주먹을 살짝 그려주세요. 곡선 그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직선을 클릭하셔서 나중에 곡선화 시켜주면 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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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셔서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맨 끝자락에 컨버트 툴 보입니다. 직선으로 그렸던 친구들의 점을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곡선으로 애초에 그리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직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다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주먹의 그늘진 부분의 경우에는 복사해서 요거 잘라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예를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나이프 툴 들어서 요만큼을 일하고 칼로 쓱싹쓱싹 잘라주세요. 그늘진 부분만 가지고 오셔서 얹어주시면 되겠죠. 연필 도구 이용하셔서 그 외 나머지 부분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먹의 경우에는 그림자가 져 있군요. 그 그림자에 대해서 꼭 빼먹지 말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너네들이라고 몽땅 주먹 부분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어준 상태에서 그림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주먹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여기에다가 이펙트 메뉴 클릭하셔서 스타일라이즈 가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고 그 그림자의 느낌이 문제지하고 비슷한지 조절값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시험장에 문서 안에 GTQ 있다.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온 이름 그거 그대로 쓸 거다.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좀 다르군요.
120에 8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파일, 뉴. 사이즈 120에 80짜리인지 확인하시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좀 뽑아 놓고 그 다음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편하겠죠? 뉴 그룹. 이름은 임의로 주겠습니다. GTQ. 새로운 색깔 넣을 거예요. 뉴 스와치. 색깔 값을 넣어주세요. 색상이 이렇게 화살표로 된 친구들은 그라디언트의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우선 패턴으로 만들어줄 친구와 도형을 복사해서 써먹을 트로피 두 가지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란을 뽑아서 범위를 정해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두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건지 가이드라인 뽑아서 대략의 위치 정하십시오. 트로피의 경우에는 반쪽만 만들어서 그대로 반 뒤집어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펜툴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하시게 되면 직선으로 그리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의 경우에는 곡선입니다. 곡선에서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Alt 클릭하셔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가던 방향 그대로 가실 거면 쭉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친구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트로피의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일단 선을 그려서 두께값을 주는 게 좋겠네요. 펜툴 이용하셔서 모양을 클릭해서 가느다란 선으로 아웃라인만 잡아줄게요. 가느다란 선만 만들어 줬고요. 그 선에 두께값을 주시는 게 좋겠네요. 두께가 너무 가늘어 보이니까 스트로크 가셔서 조금 두껍게 갈 건데요. 문제에서는 선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질 않죠. 그렇다면 선으로 그대로 두시면 곤란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해서 면으로 확장시켜 주셔야 될 텐데요. 문제지에 보니까 이렇게 굵은 부분도 있고 선이 가느다란 부분도 있죠. 똑같이 선을 그렸을 때 그 선에 대해서 두께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윕스 툴이라고 해요. 선을 그려진 친구들 보시게 되면 가느다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지나가는 선을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선이 똥똥해지기도 하고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선이 가늘어지기도 하고요. 두께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께를 어느 정도 손질하셨으면 이제 그거 그대로 아웃라인이 될 수 있도록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하게 되면 면으로 바뀌는 게 확인될 거예요. 반쪽을 잘 만들었으면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겠죠. 요 손잡이와 몸통은 하나로 합쳐주는 게 좋겠네요. 패스파인더 이용하셔서 합쳐줄게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파인더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오브젝트들을 합쳐주는 거 유나이트라고 해요. 하나로 합쳐줬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써먹을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이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뒤집어 줄 거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625라고 콩 찍어주게 되면 프리뷰로 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원본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트로피가 완성이 되고요.
이 친구 역시 두 개가 한 몸으로 합쳐져야 되겠죠?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정사각형인 것처럼 보이죠? 쉬프트 눌러서 사각형 그려주시게 되면 정사각형 만들어집니다. 원에 대해서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쭉 돌려줘야 되니까 중심점을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도록 할게요. 일립스 원을 그리겠습니다. 중심을 여기요라고 가이드라인 뽑아놨으니까 거기 기준으로 해서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거기가 중심입니다 라고 그렸더니 중심으로 인식이 안 되네요. 그때 왼손 출동합니다. Alt 눌러주면 누르는 순간 중심이 거기구나 라고 확인이 되시죠. 정가운데에 비율 똑같이 Shift까지 같이 눌러줬어요.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안쪽에 축소시켜 주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안쪽으로 축소가 될 거예요. 같은 간격으로 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에 옵셋 패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여러분들께서 값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여덟 개를 동그랗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주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이용하셔서 중심은 여기입니다요 라고 Alt 클릭 8개니까 45도 각도로 돌려보면 되겠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이 정도 각도 맞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해보세요. 카피 방금 했던 거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눌러주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꽃잎처럼 보이는 이 하나는 잘 만들어서 역시 방금 했던 것처럼 로테이트 돌려주면 되겠는데요. 개수를 세어보니까 16개네요. 각도로 따지자면 22.5도니까 각도를 하나 돌릴 수 있도록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22.5도 이 정도 각도로 돌아가는 거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동그라미에 12시 방향 점은요 라고 핸들 방향을 좀 꺾어 줄게요. 방향을 꺾어 주실 때 Alt 눌러서 핸들 당겨 주시면 이렇게 뾰족한 느낌의 꽃잎처럼 보이게 되죠. 자, 이제 이 친구 선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면으로 확장시켜 줄게요. 오브젝트, 익스펜드, 회전하겠습니다. 중심점은요 라고 회전하실 때의 중심점 Alt 누르고 원의 센터 클릭하셔서 22.5도로 돌리겠습니다. 카피, 컨트롤 D 작업하기 편하도록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는 좀 지워줄게요. 산만하니까.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문제에서 패턴을 등록해 주세요. 와당무늬 라고 하는 친구 언급이 되어 있네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질질질 끌고 스와치 팔레트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패턴 정의가 끝납니다. 메달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색깔과 두께감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언급이 없어도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선에 스트로크 패널 봤더니 두께값밖에 보이질 않네요. 점선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사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즈 하시게 되면 점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대시드 라인 체크해 주시게 되면 점선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간격을 얼마만큼 줄 건지를 정하시면 되겠죠. 그려지는 걸 대시라고 하고요. 띄어지는 걸 갭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그려주고 이만큼 떼어주세요 라고 만들었더니 간격이 이 정도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분을 다듬어 주실 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드셔서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리플렉트. 중심점 가운데요 센터라고 알트 클릭 복사하시면 되겠죠. 카피. 같은 간격으로 계속 안쪽으로 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옵셋 패스라고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로피의 경우에는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순서가 이렇게 맨 밑에 깔리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단축키 쓰시기를 권한다 라고 했었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누르게 되면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설정이 될 겁니다. 마지막 깃발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깃발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채워줘야 되니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스와치 패널에 가시게 되면 패턴으로 등록했던 친구 보일 거예요. 얘입니다 라고 채워주는 효과 넣어주시면 될 텐데 너무 커 보이죠? 그렇다면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실 수 있는데요. 모양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죠. 패턴만 줄어들어야 되니까 오브젝트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오각형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가운데 점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Add Anchor 포인트 보일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당겨집니다. 트로피 복사해서 제일 앞으로 당겨 올 거고요.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에서 3개를 만들어 주실 때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꼭 그것도 맞춰 주셔야겠죠. Alt 드래그 복사 같이 잡아서 오른쪽 버튼 그룹
위쪽에 있는 대를 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깃발의 술의 경우에는 직사각형으로 하나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Alt 드래그 복사를 해주시고요. 색깔 정해주시고요. Alt 드래그에서 복사하시고 Ctrl DD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왼쪽 거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복사해서 반대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깃발은 빼셔야 되겠죠. Shift 클릭해서 깃발은 빼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하시고 중심점은 여기요 라고 Alt 클릭해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원본 사라지지 않도록 카피. 깃발들이 제일 앞쪽으로 좀 나와야 되겠죠. 다리 부분도 그려주세요. 커다란 트로피를 복사해서 깃발만큼 잘라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얘를요 라고 Alt 드래그 복사를 하도록 할까요? 맨 앞으로 갖고 올 거고요. 색깔은 흰색. 다만 여기에서는 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명도를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겠죠. 60%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오퍼시티 값 맞춰주시고요. 바깥쪽에 점선도 보이는군요. 같은 간격으로 확대 축소해 주는 거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오프셋 패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바깥으로 퍼질 건지 이만큼이요, 3만큼이요, 여러분이 그려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옵셋 패스에서 조인에 대한 옵션을 라운드로 할 건지 베벨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모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점선이 길게 갔다가 짧게 쉬고 짧게 갔다가 길게 쉬네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에 가셔서 저는 점선이에요 라고 대시 라인 체크. 길게 갈 거예요. 5. 짧게 쉴 겁니다. 2. 짧게 그렸다가요. 2. 다시 길게 쉴 거예요. 5 라고 바꿔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기럭지가 길었다 짧았다 해요. 결과물과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숫자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깃발만큼 요 삐져나간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깃발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하나 복사할까요? Ctrl C. 그 아이를 똑같은 위치에다가 Ctrl F 붙이게 되면 방금 만들어졌던 그 깃발 바로 위에 추가가 되는데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잘라줄 때에는 맨 위쪽으로 오브젝트가 옮겨 올라와야 돼요. 방금 복사했던 이 깃발을 컨트롤 시프트 네모가로 눌러서 제일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제 트로피 2개와 방금 복사한 제일 위에 올라온 깃발까지 콩 찍어서 3개를 선택하신 상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만큼만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세요 라고 인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배치라든지 색상 제대로 넣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저장하시기 전에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고 오케이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2021년 12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